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커스 학원에서 GRE 버버를 강의하고 있는 형성희입니다. 오늘 풀 문제는요, TC 그리고 SE 부분입니다. 자, 우리 TC와 SE를 풀 때 ETS에서 알려주는 얘기는요, 첫 번째, 무엇을 잡아서 풀어라. 문장 안에 있는 단서를 잡아서 풀어라. 단서는 첫 번째 뭐가 있다. 구조를 알려주는 단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의미를 알려주는 단서가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SE를 풀 때 중요한 점은 뭐다? 의미가 비슷하게 두 개를 찾아라. 이 점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이런 점 꼭 확인하시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TC고요. 그 다음에 블랭크 1입니다. 보시다시피. 자, 이 구조를 먼저 보시면은요. 자, 문장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구조를 알려주는 장치는 여기서 보이시는 콜론입니다. 자, 그럼 콜론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첫 번째, 예시. 자, 여기에 보시면 for instance라고 나와 있죠? 예시 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설명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보셨을 때 자, 쭉 얘기를 하고 콜론을 찍고 여기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이 무엇이다? 단서이다. 아까 우리가 단서 찾기로 했었죠? 핵심 단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으시고 가장 중요한 의미 단서를 찾아서 이걸 이대로 여기다가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내용 볼게요. 먼저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아버지는 어떤 것에 강한 믿음을 갖고 계시대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주장을 하시냐면 자, 여기 먼저 frequent이라는 단어 볼게요. 제가 발음을 frequent라고 했는데요. frequent은 자주 종종 형용사지만 동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강세는 뒤에 두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가 자주 가는 술집이네요. 자, 펍에 자주 가시나 봐요. 근데 그게 일단 시기로 보자면은 아주 오래된 건물이군요. 170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건물인데 여기에 뭐래요? 두 개의 유령이 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대요. 인세스 그랬죠? 여기 헌트라는 동사 보시면 그게 이제 유령 같은 게 자꾸 출몰한다 또는 어떤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자 그래서 유령이니까 출몰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아빠 주장이 뭐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유령이 출몰한다. 자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어떤 것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계실까요? 그렇죠. 여기 보시는 이런 유령과 같은 뭔가 초자연적인 거. 이런 식으로 자 이 과정을 추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초자연적인. 자, 이렇게 추론을 했어요. 그러면 이 단어를 자,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이 선택지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처음부터 볼게요. 자, 2번. obsolete라는 단어는 오래된, 구식. 아마도 여기 이렇게 보니까 오래됐네요. 그렇죠? 여기서 나온 건 아닐까. 그런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죠. 따라서 얘는 오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empirical 보시면은 이거는 경험적인, 실험적인.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유령 얘기하고 있는데 경험적이래요. 완전 반대네요. 네, 전혀 답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resonant이란 단어는 자, 일단 여기 요 부분이 소리라는 루트고요. 그래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공명하는 이런 식의 단어라서 전혀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에 D번. 자, 요 단어는 정말 생소하게 생겼네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쪼개보시면은 요 앞부분이 루트라고 하고요. 요게 우리 잘 아는 envy라는 단어 있죠? 여기서부터 나온 단어라고 해서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아주 어려운 단어입니다. 자, 역시 단어 관련 없죠?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초자연적인이라는 단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 보실게요. 누메너스도 자, 이 누멘의 성질이 있는 거잖아요. 요게 바로 뭐래요? 신령 수호신이래요. 그래서 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초자연적인 즉 mysterious라는 그런 단어의 뜻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정리할 내용 아까보다 여기서 일단 이용하는 구조 단서는 콜론이고 바로 이 설명이다. 예시였죠? 이거를 반드시 토대로 답을 잡아줘야 된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렇게 블랭크 원짜리에 이런 콜론 구조를 가지는 문제에서는 이 어휘를 너무 쉽게 내면 문제가 아주 쉬워지기 때문에 상당한 어휘를 어느 정도는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어 암기 정확하게 단어 암기하셔서 꼭 문제를 맞출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문장이 좀 길어요, 아까보다. 자, 차분하게 잘 읽어보시고요. 처음에 문장을 읽으실 때 항상 중요한 것은 일단 주어를 찾으시고, 자, 그 다음에 동사의 흐름을 잡아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항상 같이 가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between 나오면 우리 뭘 찾아야 되나요? 쭉 가서 end를 찾으셔야 돼요. 그죠? 근데 end가 또 있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서 끊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다시 또 뒤에 보니까 또 시리에 일렉토릿이 뭘 또 시작했대요. 앞에서도 시작했다. 그랬는데, 자, 그래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between하고 연결되는 end는 요거였고, 그 다음에 문장은 이렇게 after research began. 자, 첫 번째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and the city's electric began. 여기 두 번째. 그 내용이 이렇게 A, and B로 크게 이어지는 구조죠. 그러면 A와 and로 이어지는 거, A, B로 이어지는 것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비슷하게. 이렇게 내용을 잡아주셔야 되고 실제로 내용이 다 나왔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처음에 내용을 읽어보니까 압도적으로 뭐를 지지한다? 트랜스 지방이라는 거잖아요. 몸에 안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요것과 그 다음에 심장병하고 관계가 있대. 요거를 자, 압도적으로 연구가 지지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 쭉 가서 보시면 단어 한번 보시면요. 일렉션에서 나온 단어란 말이죠. 그래서 일렉토릿은 유권자. 자, 유권자들이 보면은 막 소리를 크게 내는 거예요. outcry 한다 그랬죠? 항의를 격렬하게 한다. 뭐에 대해서? 자, 이 트랜스 지방을 쓰는 거에 대해서 격렬한 항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앞에 나와 있는 얘기가 자, 뭐다? 지금 첫 번째가 심장병하고 트랜스 지방하고 관련이 있어. 자,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항의해. 요거죠. 자, 그렇다라면 그 다음에 인과관계죠. 그럼 그런 후에 자, 우리 국민을 대변하는 그러면 입법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트랜스 지방을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배닝이란 단어를 떡 하고 줬거든요. 자, 그러면은 쓰지 말자 이거 맞죠? 배닝. 근데 이제 이 문제 함정은 바로 어디에 있다? 바로 요 refrain이라는 부분에 있어요. 그럼 refrain이라는 단어는 다시 또 삼가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더해주면 금지를 하자입니까? 금지를 하지 말자입니까? 금지를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서 얘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허용하자라는 얘기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얘기를 찾아야 돼요? 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 금지하자. 이 내용을 지금 넣어줘야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이제 답을 고르실 때 아주 중요한 점은 지금 사실 이거 말하면 이중부정이거든요. 금지하지 말자, 허용하자. 그러면은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자, 의원들이 말을 해줘야 그 말이 결국은 금지한다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요 금지만 보시고 자, 의원들이 이렇게 금지하자고 얘기하는 거 그럴듯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답을 고르시면 틀리게 되겠죠. 왜? refrain from이 있으니까. 따라서 이번에 뒤집어 주셔서 답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뒷부분에서. 자, 이렇게 lawmakers가 이것을 레스토랑에서 쓰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즉 허용하게 하는 것, 이것은 그럴듯하지 않다, 불가능할 것 같다 라고 얘기해줘서 다시 한번 여기서 부정을 해주는 것, 이것이 문제 핵심이다. 그래서 아주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정답은 A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improbable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에요? plausible의 완전 반대말이죠. plausible은 그럴듯한, improbable은 그럴듯하지 않은. 쉬운 영어로 바꾸면 그대로 implausible이고 더 쉽게 바꾸면 unlikely 이렇게 되겠습니다. 허용 안 한다. 만들어졌죠? 예. 그렇게 해서 답을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단어 보시면은요. 일단 C번의 precarious는 불안정한 이런 뜻이고요. risky. 자, 그 다음에 tacit은 암묵적인, 그래서 implicit. 자, 그 다음 fortive는 은밀한 이런 뜻이 돼서요. 요 논리들은 지금 주어진 논리와는 별반 상관도 없고 자, 답으로는 설정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요. 핵심 논리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이거는 사실 인과관계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는 구조였어요. 자, 중요한 건 뭐였다? 다시 한번 짚어보면 바로 이중부정. 아시겠죠? 이중부정은 어떻게 처리한다? 긍정. 자, 그래서 지워서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손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자,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로 넘겨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역시 문장이 좀 길고요. 블랭크 2개짜리. 자, 풀어볼게요.
먼저 처음에 in assaying이라고 나왔는데 이 assay라는 동사 자체는요. 평가하다라는 그런 동사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고등학교에 아카데믹 커리큘럼이죠. 예, 학업 커리큘럼을 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랬어요. 예. 자, 뭐가 어떻게 됐대요? It has become commonplace, 평범해, 흔하다. 그리고 아까와 똑같은 구조네요. 그렇죠? 자, 첫 번째 A and B다. 비슷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even이라는 또한 논리적인 장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even은 어떤 기는? 강도. 자, 그렇다면 이 논리는 언제나 다음과 같은 구조를 떼야만 하죠. 자, 지금 제시된 commonplace와 비슷하면서 좀 강한 단어. 자, 이 단어를 먼저 바로 찾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블랭크 볼게요. 처음에 보시면은 A번에 fortuitous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이 단어는 우연적인. 원래 단어는 fortune에서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행운을 뜻할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처음에 나오는 뜻은 우연적인. 자, 그 다음에 B번. 모드가 뭐 행동 양식의 뜻도 있지만 유행이라는 뜻이 있고요. 유행이 지난. 왜 out됐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fashionable. 자, 그렇다면 흔하고 게다가 뭐다 이렇게 넣으려면 어떻게 넣어야 되겠어요? 흔하고 당연히 많이 있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짜셔야 되겠죠? 따라서 자, 정답은 C번.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고요. 근데 이제 뭐가 흔한 일이 됐냐면요. 자, in favor of라고 하는 건 argue for랑 똑같죠. 뭘 지지하냐면 더욱더 progressive한 진보적인 주제를 자, 이렇게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요. 자, 핵심 동사는 바로 여기네요. discredit. 자, 무슨 뜻입니까? 깎아내리는 것. 그것이 흔한 일이 됐대요. 자, 첫 번째 내용 좀 길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뭐가 흔한 일이 됐다? 바로 progressive한 거를 깎아내리는 거. 아주 그런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게 흔한 일이 됐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문장. 그다음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은 뭐냐면요. 게다가 라고 말을 했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강조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장치는 뭐가 있다? 지금 방금 보신 even하고 indeed가 있다. 따라서 이 논리는 만약에 자, 어떤 게 나왔고요. 게다가 B다. 이렇게 자, 뭔가 강조를 하려면 첫 번째 뭐를 얘기했어. 그녀는 예뻐요. 근데 게다가 공부도 잘해.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아이템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게다가 또 뭐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방향성만 맞춰주시면 답을 쉽게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앞의 내용의 그럼 핵심은 뭐였습니까? 깎아내린다. 자, 그러니까 뒤에서도 게다가 라고 나오는 내용은 분명히 깎아내린다 라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실제로 나와 있는지 보시면 게다가 those who most 어떻게? criticize라는 내용이 딱 나왔어요. 자, 강도가 됐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criticize 한다? 이 부사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자, 새로운 어떤 매니저스를 어떻게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집단 무리에서 가장 알려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 논리는 그대로 앞의 논리를 강화만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논리를 그대로 바꾸거나 변형 없이 그대로 깎아내린다라는 내용으로 역시나 부사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단어 볼게요. 자, 먼저 incisive라는 것은 호되게 날카롭게 비판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lame이라고 하는 거, lame은 원래 절뚝절뚝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거 같은 게 약해. 강도가 안 만들어지겠죠. 그쵸? 왜? 자, 나올 수 없고 그 다음에 jocose는 농담을 한다. 마찬가지로 나올 수가 없고.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A번이다. 이렇게 해서 답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기억하실 내용은 바로 요거예요. 아셨죠? even, indeed는 강도 관계다. 그래서 방향성을 맞춰서 답을 넣어주면 답을 쉽게 골라낼 수 있다. 그러니까 문장이 아무리 복잡해도요. 사실 even하고 indeed의 논리 구조를 단순 강조로서 찾으신다면 별 어려움 없이 문제 해결을 아마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4번 문제는요. 짰네요. 자, 읽어보니까 처음에 자, 대절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대절 피하고 주저 앞에 쓰지 말고 이때수로 바꿔 써라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문법에서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 GRE 문장은 대절로 시작하는 주절의 구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절을 길게 쓴 다음에 자, 여기다 동사를 또 쓰겠죠. 왜냐하면 대절에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 뭐다? 끊어읽기. 그러니까 문장이 어디서 끊어지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내용과 뒤를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That the student's progress report가 highlight his 어떤 nature. 자, 여기서 끊어주고 이게 동사네요.
그쵸? 자, 그래서 progress report라는 것은 중간에 이제 이 사람이 잘 하고 있는지 그런 어떤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뭐 통지표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뭐를 강조하냐?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네이처를 강조한다는 것이 이렇게. 그래서 해석은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뒤에서 읽어보니까 자, 그의 부모로부터 much ire. 자, 이 단어. ire이라는 단어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자, 쉬운 영어로 바꾸면 anger. 화를 끌어내지 못했대요. 못했대. 아시겠죠? 왜?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for 왜냐하면. 자, 제가 왜냐하면이라 그랬는데 이 for라는 것은 접속사 기능으로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뭐뭐를 위하여 이런 뜻이 아니고요. for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써주시면은 당연히 이제 왜냐하면 because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구조 잠깐 보시면 여기서 for 다음에 그 다음에 despite이 나왔죠. 그러면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 이거 연결되는 거 뒤에 논리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앞에서 despite이라는 논리에서 만약에 그녀는 착한데도 불구하고 긍정을 얘기했다면 당연히 뒤에서는 부정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역접이니까. 자, 그럼 읽어보니까 그의 습관적인 자, tardy는 뭐예요? 늦은 거. late. 늑장. 이런 식의 단어죠. 근데 이거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기서 great point가 어땠다? 그렇죠. 긍정. 이렇게 긍정적인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훌륭해. 훌륭하니까 다시 이 for가 어디로 연결된다? 앞으로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화를 안 내. 아시겠죠? 예. 그의 뭐를 강조하고 있는데도 중간 통지서가 그 학생의 뭐를 강조하고 있는데도 부모가 화를 안 내. 왜? 얘가 그런 성질이 있지만 탈디한 성질이 있지만 학점이 좋으니까 이런 식의 논리네요. 자, 그래서 그대로 넣어볼게요. 자, 두 번째 블랭켓 긍정 찾을게요. middling이라는 단어는 중간 정도밖에 안 돼요. average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따라서 좋은 단어라고 볼 수 없겠고요. entrench는 뿌리 깊다라는 그런 뜻이라서 아무 관련이 없겠고요. 자, exemplary가 모범적인, 전형적인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B번 골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조에서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뭐냐? despite으로 뒤집는 구조. 그 다음에 for를 이용해서 인과관계로 앞에 넣는 구조. 그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요. 지금 이 학생의 nature. 자, 요 부분하고 어디가 똑같습니까? habit. 습관적으로 얘는 어떤 nature가 있어? 늦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따라서 여기다가 늦은이란 단어를 그대로 일관되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번에 dilatory란 단어가 바로 늑장 부리는. 자, lackluster, 활력이 없다. luster, 광윤이 없다. 이렇게 되겠고요. feckless라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는 이 단어 아주 많이 나오죠. 예. effect가 없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쓰는 뜻은 쓸모가 없다. 즉 무능하다. 아시겠죠? 또는 무책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다 안 좋은 단어거든요. 다 안 좋은 단어인데 자, 여기서 어떻게 넣어야 돼요? 안 좋은 단어라고 다 넣는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 사람의 헤빗에 뭐라고요? 늦는다. 그러니까 늦는다의 가장 정확한 단어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늦는다의 가장 정확한 단어는 뭐가 맞아? A번. dilatory 요게 정확하게 똑같은 뜻이에요. 늑장 부리는. 따라서 답을 B나 C로 절대 고르시면 안 되고 A와 B 이렇게 답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요 4번 문제는 한번 넘겨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고요. 자, 이제 드디어 3개짜리. 자, 3개짜리는 사실 굉장히 학생분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죠. 왜냐면은 3개 다 맞춰야지 점수가 나오니까요. 그죠? 근데 이제 이 3개의 블랭크짜리는요. 3개가 다 어려운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쉬운 건 있어요. 난이도가 하짜리. 이거 다 쉬워. 넣으면서 바로바로 읽혀. 자, 중짜리. 하나가 너무 어려워. 이거 아리송해. 이런 게 조금 중짜리. 상짜리. 2개가 모르겠네. 이런 것들이 보통 상짜리예요. 그래서 일단은 풀게는 하죠. 그런데 이제 풀었을 때 이게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맞춰야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TC에 조금 자신감이 없거나 문장 분석에 조금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RC를 먼저 하고 와서 TC를 그 3개짜리만 나중에 푸시는 것도 일단 시간을 조금 쓰는 데 있어서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주어진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3개짜리라고 겁먹지 마시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자, 뭐를 찾아야 된다? 구조 단서.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의미 단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 풀리는 것부터. 아시겠죠? 네. 무조건 첫 번째부터 푸는 게 아니라 풀리는 것부터 논리를 해결한다. 이게 기본 룰입니다.
자, 그럼 처음 읽어보니까 자, 이게 쭉 너무 많아요. 콤마도 많고 뭐가 되게 많은데 사실 잘 읽어보면은 몇 문장입니까? 한 문장. 한 문장에 이렇게 블랭크 많이 뚫어놓은 것들은 생각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면밀하게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읽어보니까 자, 구조 단서만 먼저 표시해 볼게요. 자, 먼저 rather than. 반대 논리. 자,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써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자, 주어. 그 다음에 rather than. 그 다음에 A.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구조 단서 actually. 반대로. 이거죠? 실제로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 actually라는 건 역시나 반대 구조를 잡아주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자, A라기보다는 이렇게 콤마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다음에 여기 블랭크가 여기 B. 자, 그럼 이 논리 구조가 어떻게 나와줘야 됩니까? 여기 그대로예요. A라기보다는 B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A가 블랭크 1이고요. B가 블랭크 2예요. 그럼 이 구조는 반드시 어떻게 넣어줘야 된다? 반대 논리 구조로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구조를 먼저 읽어주셔야 돼요. 자, 일단은 내용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도 여기다가 이렇게 두 개는 반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왜? rather than이라는 논리 구조를 썼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다시 콤마를 연결했죠. 그런 다음에 making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자, 이 부분 뭐다? 부연서술. 그럼 뭘 부연하고 있는가? 바로 실제로는 B다 라고 하는 걸 부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블랭크 2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부분이 블랭크 3잖아요. 자, 여기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 논리를 먼저 짜지 않으시면 이 문제는 풀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 B, C는 똑같은 답. 그 다음에 1, 2는 반대 논리 구조.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그 그룹의 새 앨범이 자, 지금 이전의 레코드에서 제공된 클루를 X 한다라기보다 자, 어떻게 돼? 실제로 자, 이전에라고 했죠. 이전에 여기 prior 이전에 그 암시 인티메이션을 X가 아니라 Y 한다. 반대 논리. 아셨죠? 그러면서 자, 이 prior intimation을 Y 하는 게 여기 making one's discernment이죠. 판단력, 통찰력 of their message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 걔네들이 보내는 그 메시지를 사람들이 아는 거 이거를 이전보다 더 어떻게 만든대요. 자, 이렇게 만드는 게 Y로 만드는 게 따라서 요렇게는 유사 요렇게 답을 찾겠습니다.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 2의 반대 논리 구조를 찾아보니까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팁. 자, 여기 clarifying이라는 단어와 elucidate이라는 단어는 동의어예요. 그래서 ETS에서도 자, 알려주는 얘기가 뭐냐. 선택지에 동의어가 나오는지 봐라. 동의어가 있으면 당연히 답이 아니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단어를 만약에 아셨다면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요. 지우셔야 되고 B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enshroud, shroud가 장막, 덮는 거라서 자, enshroud는 가리는 거예요. 아셨죠? 가리다. 뭔가 자, obscure 하는 느낌이라고. 두 번째는 그렇다라면 유단의 반대거든요. infold는 앉는 거. 자, fold 하는 거, 접는 거에서 나왔고요. mudd는 mud에서 나왔어요. 진흙창. 생각해 보시면 혼탁하게 하는 느낌. 그래서 혼란시키다. confuse. 자, 이 반대를 찾으셔야 돼요. 그럼 요거 explain에서 나왔어요. explicate 설명하다. 그래서 요렇게 두 개. 골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블랭크는 어때야 된다고요? B하고 비슷해야 돼. 두 번째하고.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 분명해. 이렇게 들어가죠. 그로테스크는 기괴해. 자, 정답은 A번. 이렇게. 자, 이게 사실 요 구조만 잡으실 줄 알면은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구조를 만약에 놓치셨다면 사실은 조금 헤매실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고요. 자, 볼게요. 자, 먼저 한편으로는 자, 그 다음에 다른 면으로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딱 눈에 들어오네요. 네. 자, 한편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에서 비판을 받는 폴란스키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사실 유명한 영화 감독이죠. 이 사람은 일종의 희생자. 자, 그럼 여기도 보세요. 어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기술을 더하는 건 수식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안에 살인의 어떠한 이미지로 자, 아까 제가 헌트 뭐라 그랬어요? 유령이 출몰하는 것도 되지만 이미지가 막 떠올라. 어떤 노래가 막 떠올라. 이런 것도 헌트예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로 시달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이 문장 딱 읽었을 때요. 자, 우리 클로가 있는지 볼까요? 자, 폴란스키가 희생자래. 근데 아내가 죽었나 봐요. 근데 그 아내의 살해로
자,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그걸로 시달린대. 그럼 어떤 이미지일까? 당연히 사례랑 관련되는 이미지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사례를 얘기하는데 딴 거를 또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사례에 관련된 단어를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사례, 즉 뭔가 안 좋은 이미지, 섬뜩한 이미지 뭐 이런 식의 단어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먼저 macabre. 자, 이게 macabre가 죽음이고 죽음을 연상시키는 섬뜩한. 괜찮죠? 자, 그 다음에 incredible, 믿을 수 없어. 그 다음에 mellifluous는 꿀이 흐르는 달콤한. 자, 여기서 괜히 엉뚱한 생각하셔가지고 죽었는데 달콤한 이러시면 안 되고. 자, 정답은 그대로 A번. 이렇게 죽음이니까 섬뜩한. 이렇게 해서 넣도록 하고요. 자, 아까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풀리는 건 빨리 풀어야 돼요. 2번 읽고 3번 읽고 이럴 시간이 없거든요. 그냥 한 번 읽었을 때 바로바로 풀리는 거는 풀리는 것부터 푼다. 자, 근데 또 다른 면으로 보자면 그는 thoroughly culpable, 비난받을 만한 X야. 자, 다시 설명. 단서예요. 그쵸?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자, 어떤 대가를 치르더래 cause 그의 pleasure에 그 다음에 desire,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 자, 그러면은 여기도 보니까 자, 단어 조금 어렵네요. 자, libertine, 남봉꾼. 일단 단어부터 확인해 볼게요. villain은 나쁜 놈. renegade는 배신자. 자, 우리가 사실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간에 욕망을 좇는 사람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단어적인 추론을 해보시면 여기는 분명히 부정적 단어가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제시된 단어는 모두 다 사실은 부정적 단어죠. 근데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게 부정만으로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금 더 면밀하게 단어를 매칭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이 의미랑 가장 정확하게 부합되는 게 답입니다.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은 배신자는 아니잖아요. 욕망을 쫓는 거랑. 따라서 얘는 쉽게 어느 정도 지워질 수 있고. 자, 이 두 개는 사실은 일부 사전들에서는 동의어로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조금 다르다. villain은 그냥 보편적 의미의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libertine이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sexually immoral person, 남봉꾼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키가 되는 단어 뭐야? 욕망, 쾌락 이런 단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한 단어는 villain보다는 libertine. 이것이 조금은 더 적절한 단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항상 답은 베스트 앤서죠. 그쵸? 예. 로직. 자, 답의 조건. 일단 로직 맞아야 돼. 두 번째 문법 맞아야 돼. 그 다음에 단어 맞아야 돼요. 단어.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런 쾌락 이런 거랑 어울리는 단어는 그래 얘가 제일 적절하지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보시면 It is perhaps the more 그 다음에 inherent in this combination of images.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보시면은 that is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구조는 보시면 이때 강조구문 it is that. 이때 강조구문의 특성. 자, it is that을 뺐을 때 문장이 완벽하다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읽어보니까 뭐가 강조됐냐면 이런 이미지의 결합의 근본적인 요것. 아셨죠? 왜? 동사는 여기 있어요. 어디 있냐면 that is responsible for the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대중들이 그에게 관대하게, lenient하게 대해줘요. 근데 관대하게 대해준대. 근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이미지가 결합돼서 어떤 뭐가 있는 거야. 이거예요. 근데 뭐보다 더냐면 감독의 재능. 그러니까 이 감독은 아까 제가 영화 감독이라고 했죠. 이 감독은 되게 재능 있는 감독이야.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이 걔한테 굉장히 관대하게 대해줘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뭐냐? 이런 이미지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무엇. 자, 그럼 이미지 다시 돌아가 볼게요. 어떤 이미지가 있었죠? 첫 번째, 이 사람 희생자야. 불쌍한 놈이야. 자, 두 번째 뭐죠? 그래, 얘 나쁜 놈이야. 남봉꾼이야. 그러면 이 두 개의 근본적인 뭐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쌍해. 어떻게 보면 남봉꾼이야. 자, 불쌍하다고 생각하려고 치면은 남봉꾼이네? 남봉꾼이라고 생각하려고 치면 불쌍하네? 바로 이런 한 대상은 하나죠. 폴란스키는 한 명인데 요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네? 바로 이런 특성이 뭐예요? ambiguity라는 단어죠. 애매함. 그죠? 개체가 하나인데 요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돼. 바로 이 정확한 속성의 단어가 ambiguity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여기 지금 B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B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나머지 단어로 보실게요. 자 먼저 malapropism이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고요. 자 단어는 mal 이 부정적인 접두어 그 다음에 apropos 요게 적절한 사실 뜻은 쉬운 영어로 쓰면 inappropriate 부적절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malapropism이라고 말을 하면 우리말로도 어려워요. 자 언어 오용 이거 도대체 뭘까? 언어 오용 이런 거죠. 야 우리 엄마가 요번에 육갑장치를 하셨는데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그치? 육순 자 근데 어떤 애들이 육갑이라 그래 그러면 이거 잘못 쓴 거잖아요.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잘못 쓰는 말실수
그래서 그런 게 malapropism이라는 단어라서 여긴 전혀 맞지 않고요. 자, 그다음 indulgence라는 단어는 탐닉. 탐닉. 자, 이 사람의 이미지의 한 모습은 탐닉이 있습니다. libertine. 하지만 빅tim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탐닉이라는 단어로는 이 사람의 컴바인드된 이미지를 잡아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얘는 고르면 안 된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A, A, B 이렇게 답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3개까지 한번 풀어봤어요. 여러분 괜찮으신지요? 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우리 남은 네 문제, SE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 간단하네요, 이제. 그죠? SE. 자, SE는 한 문장이잖아요. 자,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SE를 풀 때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 아까 구조단서, 그 다음에 의미단서, 자, 찾아.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만들어진 답의 의미가 반드시 비슷해야 돼.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전략은 뭐예요? 일단 동의어를 찾아. 그럼 동의어는 선택지가 6개잖아요. 그럼 여기서 몇 개 나올 수 있어요? 3개까지 나올 수 있겠네. 그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3개까지 다 나오는 경우보다는 1개나 2개 요 정도의 동의어 페어링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에세이 공부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은 단어를 외우셔야 되고 단어를 일단은 페어, 묶을 줄 아는 게 엄청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7번 보시면은 제레미가 자, 이 단어 모르면 못 풀어요. 예, 엄청 많이 나오는 단어 fractious라는 단어고요. 자, 단어는 화짜증을 잘 부리는. 이게 이제 이 fraction이라는 요 앞에 루트가요. 싸움이라는 뜻에서 나온대요. 그래서 싸우기 좋아하는. 얘가 성질벌이가 고약한 이제 요런 뜻이고요. 자, 그런데 but 그냥 뒤집기만 하면 되죠. 그의 친구들은 그와는 반대로, 그럼 뭐가 반대로? fractious와 반대로 반대말 쳐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화를 잘 내. 성격이 안 좋아. 이런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요. 워낙에 엔토님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단어를 외우실 때 자, 동의어를 외우는 것도 중요해. 페어도.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식으로 반대 로직을 많이 접하시기 때문에 잘 나오는 반대 개념을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셔야 시험장에서 시간에 낭비 없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화를 잘 내는 이란 단어의 반대는 뭐냐? 성격이 좋은 거야. 친근해. 상냥해. 이런 거. 예. 이런 단어들이 답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일단 볼게요. 자, 좋은 단어 많은데요. 자, 먼저 affable이란 단어가 가서 말 붙이기 쉬워. 친근해. 자, 첫 번째 나왔어요. insightful은 통찰력 있어. 통찰력 있어. 현명해, 얘는. easygoing. 자, 얘가 성격 좋아. 비슷하죠? sagacious는 자, 현자, sage. 현명해. 이렇게 묶여요. 그 다음에 perceptive는 통찰력 있어. 다시 이렇게 묶여요. 다 똑같아요. fruitful은 자,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따라서 유익해. 지금 우리 하는 거 fruitful 해야 하네요. 이런 거예요. 유익한. 이런 식의 단어. 자, 따라서 답은요.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해서 반대 개념, 화 잘 내는 의 반대 개념으로 바로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아까에 비해서 훨씬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단어 외워가지고 이 에세이에서 점수 꼭 올리셔야 되고요. 여기서 점수 못 올리면 안 된다. 그냥 안 된다, 단원적으로. 예. 자, 우리 나오는 첫 섹션에 에세이 몇 문제 나오니까 4문제. 이거는 진짜 다 맞추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단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8번 문제. 자, 이 대연장은 가장 어떠한 중세 정치 선포 중에 하나였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트리거, because. 왜냐하면 이것이 자, 이 군주의 권한이 법에 의해서 제한되도록 했기 때문이래요. 자, 두 번째 트리거, 설명, 세미콜론. 자, 그래서 although. 자, 그럼 although 똑같아요. although는 어디로 이어져? 자, 뒤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여기서 뭔가 좋은 내용이 나오면 여기 부정.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콤마 있고. 자, 그 practical effects가 즉각적인 건 아니었지만 자, 중요한 내용은 그럼 뭐야? 이거 아니지만 이거래잖아요. 이게 중요하지, 당연히. 여기를 읽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요. 바로 영국헌법에 뭐다? 이게 시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시초다. 이거니까 당연히 그만큼 되게 중요한 정치 선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논리는 긍정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먼저 자, 이제 이 쫙 단어가 이제 제시가 됐어요. 근데 이제 6개 단어에서 단어를 모른다! 그러면 이제 틀릴 확률이 아주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단어를 모르는 선상에서는 에세이는 풀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안다고 치고 먼저 D와 E, 요게 페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난해한. 난해한 아니죠. 지금 왜? 제너시스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발생됐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지워. 자, 지울게요.
그럼 이제 나머지가 남았어요. 그럼 immense는 무슨 뜻이에요? 이건 비슷한 말. huge. 엄청 크다. gigantic, titanic 뭐 이런 단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거랑 아무 상관없어서 또 지워. 자, 그럼 또 3개가 이렇게 딱 남았죠. 자,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3개가 남았어요. 말도 다 돼. 아시겠죠? 왜? 그러면 답을 어떻게 골라야 돼? 반드시 비슷한 걸 골라야 된다. 자, 그럼 보세요. remarkable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보면 제일 쉬워요. 자, 뭐냐면은 이런 단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쉬운 용어로 바꿔볼게요. extraordinary. 자, 두 번째 important. 그 일단 이 두 단어가 비슷하니까 안 비슷합니까? extraordinary는 평범하지 않은 거지. 탁월한 이런 뜻이고 important은 중요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사실 이 두 단어는 동의어라고 별로 치진 않거든요. 둘 다 좋은 단어일 수는 있지만 그러면 remarkable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속하는가? 중요한인가? 탁월한인가? 탁월한이에요, 얘는. ordinary 하지 않은 거. 그게 remarkable이고 그 다음에 pivotal. 자, pivot은 핵심 중추. 얘는 중요한. moment라는 것도 무슨 뜻이 있다? 중요성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둘은 중요한.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페어링이에요. 답을 요것도 말 되고 요것도 말 되잖아요. 이렇게 고를래요? 안 돼요. 왜? 얘랑 똑같은 게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자, 이 에세이에서는 동의어가 있다면 논리적으로 맞는 선상에서 다 말이 되면 비슷한 게 있다면 당연히 비슷한 단어 2개를 답으로 골라주셔야 되고요.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C번과 F다. 이렇게 답을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고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자, 이제 2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자, 볼게요. It is ironic. 자, 이거 중요한 단서죠. 그죠? 자, 우리 다시 이것도 룰이죠? 아이러니가 나오고, 자, 패러독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똑같은 논리, contradiction이 나오면 논리를 어떻게 푼다? 그쵸, 반대로 푼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바로 그 교수님, 어떤 교수님이야? 우리한테 코히어런트하게 논리에 맞게 쓰래. 이렇게 말을 해놓고서 그 뭐야? 자기는 그렇게 하면 아이러니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자기는 그렇게 안 쓰더라. 저기 나왔어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하더라. 그 다음에 다시 설명.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넣어줘야 돼요? 자기는 그렇게 안 쓰더라. 논리적으로 안 쓰더라. 자,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단어가 제시가 됐어요. ambiguity. 그죠? 애매하게. 논리적으로. 자, 반대겠죠? 네. 애매하게 그러면 어떻게 하더라? 쓰더라. 이렇게 말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의 direction은 종종 이런 애매함의 층으로 자, 여기서 층이 있다 그럼 없다? 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럼 볼게요. 단어가 좀 어렵네요. 자, 한번 보니까 is true라는 단어는 멀리하다, 피하다, 삼가하다 이렇게 안 좋아서 멀리해 그런 느낌이 is true예요. 자, enervate은 활력, 옛날 뜻의 이 넓으라는 뜻이요. 신경이 아니라 힘이라는 뜻이 있었대요. 그래서 힘을 없애다, 그래서 이거는 약화시키다. 자, 쉬운 용어로 바꾸면 weaken. 자, 그 다음에 obfuscate이라는 단어는 이게 어두움이래요. 그래서 이거 쉽게 바꾸면 이거랑 똑같아요. 애매하게 하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은 뭐 confuse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ompound는 원래 우리 명사로 뭐예요? 화합물이잖아, 화합물. 그래서 이거는 더하다 또는 구성하다 또는 복잡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elucidate은 명료하게. lucid라는 단어 자체가 clear. 그래서 명료하게 하다, clarify.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내용은요. direction이 클리어하다, 안 하다? 안 하다. 그러니까 논리로 봤을 때는 부정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거를 쭉쭉 해볼게요. 자, 얘 안 되고. 그 다음에 활력 같은 거는 관련 없잖아요. 그리고 쫙 남은 걸 보시면은요. 사실 비슷한 단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비슷한 단어가 나오면 답이다. 기억나세요? 논리에 맞을 때. 따라서 이거는 딱 동의어가 제시가 됐고요. 정답은 C하고 F 이렇게 잡아주고 가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애매함의 층으로 그의 방향은 어떻게 됐다? 말 그대로 애매하게 됐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실 건데 마지막 문제는 조금 어려운 겁니다. 자, 보시면 구조를 또 보셔야 되겠네. 자, 여기 코너가 많으니까요. 자, 보시면 이 정치인의 debate strategy가 주어예요. 자, 동사 어디 있어? 동사 쭉 찾아보니까 여기 있어요. backfired. 이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많은 층의 레이어들 이거는 다 뭐다? 수식이에요, 수식. 그죠? 그러니까 수식을 읽어내실 줄 아는 건 근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첫 번째, 자, 수식 1번. to capitalize on. 이거는 이용하다. 이건 아주 많이 쓰는 수거고요. 그 상대편에 무엇을 이용한대? 어떻게? By drawing her into
discussion of our favorite topic. 자, 이게 favorite topic이 다시 뭐야? 이게 동격. 여기도 동격이 탁서. 그러니까 읽으실 때 지금 여기가 두 개 내용이에요. And 여기 by, drawing, and luring 이렇게. 구조 잡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녀를 자 어떻게 해요? 이 청중을 지겹게 하도록 유인하는 거지. 첫 번째 내용은 뭐라고요? by의 내용. 자, 첫 번째 내용은 바로 그녀가 좋아하는 탑픽으로 유인을 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탁서 이런 거 정말 지겹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걸로 유인을 하고 두 번째는 또 지겹게 해. 이렇게 해서 그 상대편의 무엇을 이용하는 그런 전략이에요. 근데 그게 역효과 냈대요. 백파이어 했대요. 그녀가 그 탁서 같은 그런 재미없는 보링한 토픽을 자, 청중들한테 어떻게 설명했어요? 명료하게 그리고 유창하게 잘 얘기를 해서 백파이어 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잘 읽었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단서로 쓸 수 있는 게 뭐냐? 상대편의 뭐를 이용했대요. 그죠? 전략의 내용이 뭐였어요? 그녀가 상대편 좋아하는 탑픽으로 유인했대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 어떻게 한 거예요? 상대편이 좋아하는 걸 이용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좋아한다라는 논리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단어를 볼게요. 자, idiosyncratic은 별나네. 요렇게 볼게요. 요렇게 한 페어. 자, 첫 번째 페어. 두 번째, proclivity는 그쪽으로 기울어졌다. 자, 다시 또 좋아해. predilection. 자, 이건 애호함, 좋아하는 거. favorite topic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좋아하는 거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내켜하지 않아. 이건 싫어해. 요렇게도 묶이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페어는 3개예요. 아까 3페어까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답이 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애호 좋아함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좋아하는 걸 이용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정답은 B와 C다. 이렇게 해서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문제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를 푸시면서요. TC 문제, SE 문제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당연히 TC가 한 문장에서부터 5문장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S에 비하면 훨씬 더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GRE의 문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수식을 엄청 많이 넣어요. 주어 다음에도 이렇게 막 넣어서 얘기하고 또 앞에서 막 수식 달아가지고 주어 얘기하고 동사 얘기하고 다시 수식 달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식이 많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항상 문장을 읽으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주어와 동사를 일단 찾아 놓으시면 그 다음에 수식이 몇 개가 나오더라도 그거를 내가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장을 보시는 눈을 일단은 기르셔야 돼요. 문장 분석력.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어를 모르면 문제 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휘력 구비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세 번째 논리에 맞게 추론해. 소설을 쓰시면 안 되고 이 논리에 맞게 딱 추론을 해가지고 답을 딱 이렇게 간결하게 아시겠죠? 신속하게 자, 답을 딱딱딱 넣을 수 있도록 정말 드릴과 같이 연습을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 TC에서는 진짜로 고득점 하기 어렵거든요. 6문제 나오는데 우리 최소한 4문제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자, 다음과 같이 지금 제가 안내해드린 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SE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4문제 다 맞춰야 돼 이거는. 아시겠죠? 꼭 다 맞추셔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150점 넘을 수 있으니까 정말 고득점 원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그러셔야 되고 또 150점이라는 점수대를 겨냥하시는 분들도 SE에서는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자, 이거는 문장 단순하잖아요. 단어 암기. 아시겠죠? TC 잘하면 SE도 잘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단어 암기 하셔가지고 꼭 자, 원하는 목표에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강의는 프루트풀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